보통 강K 96점, 100점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에서도 절반 이상은 틀렸던 문제야. 이 문제를 왜 그렇게 많이 틀렸냐면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문제야. 곡선 하나짜리가 제시가 된 도형 분석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거의 제일 어려운 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3번 문제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3번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미안한데 3은 좀 어려워. 이 3번 문제가 작년에 이제 쌤 모의고사에 22번에 넣었었던 문제인데 보통 강K 96점, 100점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에서도 절반 이상은 틀렸던 문제야.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문제인데 사실 그럴 게 아니거든? 그럴 게 아닌데 이 문제를 왜 그렇게 많이 틀렸냐면 이 문제 지금 문제를 가볍게 읽어보니까 y는 로그 ax라는 함수 하나 있지 그냥. 그리고 나머지가 다 도형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사실 지수로그 함수 문제예요? 아니에요.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도형 분석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게 평상시에 사실 우리가 그 다루는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도형 있잖아. 그거는 난이도를 엄청 높인다고 쳐도 그렇게 높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도형을 분석할 때 문제 난이도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리뷰만 가볍게 해보면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 함수가 한 개짜리가 나와. 근데 보통 그런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y는 로그 ax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얘를 안 줄 때가 있어요. 쟤를 안 줘. 그럼 결국 a 값을 뭐 찾아가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a 값을 찾으려면 여기 xy의 어떤 숫자여야 사실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 한 개짜리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 하는 거라 그랬지? 함수 위에 점을 표현해야 돼. 뭘로 표현해? 점을 좌표로. 얘를 좌표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좌표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이렇다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여기 점에서 이 점을 활용해야 되는 건 알거든? 근데 이 점을 과감하게 A, B, 말파, 베타, P, Q 이거 쓰는 걸 잘 못해. 그걸 못 써서 이제 계산이 당연히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좌표 표현할 때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좌표를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대입을 한다. 그럼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 방정식을 풀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데 이 좌표 표현할 때 정말 중요한 이미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어떤 점을 하나 알고 있어. 근데 또 다른 점, 얘를 표현을 해야 돼. 이 점을 가지고 얘를 표현해야 돼. 그때 어떤 도형이 계속 동반된다 그랬지? 직각삼각형이 계속 동반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너네들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얼만큼 같지? 얼만큼 같지? 이거 표현해야 되고 얘네들을 살짝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이 나오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딱 이 함수 한 개짜리거든? 얘 읽으면서 얘는 또 어려운 게 그림도 없죠? 그림도 그려가면서 같이 풀어야 돼. 한번 쭉 풀어봅시다. 읽어볼게. 상수 A에 대하여 y는 로그 AX라는 곡선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는 거지. 봐봐. 칠판 봐봐.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이런 애가. 그치? 근데 여기 위에 지금 누가 있대? X좌표가 3의 11제곱인 점 A와 X좌표가 3의 11제곱보다 큰 점 B가 있대. 그럼 3의 11제곱이라는 숫자 보면 사실 어때? 기분이 많이 안 좋잖아. 근데 이거는 얘들아 내가 주는 모의고사나 내가 주는 문제를 풀 때는 3의 11제곱에서 거북함을 느끼면 안 돼요. 믿어야 돼.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풀면서도 제일 빡칠 때가 언제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푸는 게 맞거든? 근데 이 어색한 숫자가 나오면 내가 뭔가 이렇게 틀렸다는 느낌을 숫자로부터 받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난 그런 거를 존나 싫어해. 그래, 그런 문제 있으면 그냥 다 버려. 다 버려. 다 수정해서 쓰던가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얘는 딱 보면서 일단 쌤을 믿어야 돼요. 이건 뭐야? 계산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준 숫자야.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 보면 이런 거잖아. 봐봐. 로그 AX가 이렇게 있어. 쌤 지금 안 그리고 있는 거 보이지? 왜 안 그려? 필요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여기 가서 여기 어딘가 이제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볼게. X축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PQR이 있대. 그럼 X축도 그려야겠지? 그럼 X축도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PQR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AP랑 AQ가 뭐가 돼? 둘이 같대. 그럼 여기서 A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슨 삼각형 그리라는 거야? 그쵸? 이등변 그리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AR이랑 BR이 같대. 그러면 이 두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표현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작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려야 돼? 거리가 같은 점 표현하려면 뭐 그려야 돼? 그쵸? 수직이등분선 그려야 돼. 그래서 얘를 연결한 다음에 얘 중점을 쌤이 M 정도라고 잡으면 여기서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린다. 그리고 이 점을 뭐라 할 수 있다? 얘를 R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도 얘 연결하고 여기서도 얘 연결했을 때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작도할 때 쓰이는 이런 점 있잖아. 이런 거 문제 풀 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저런 게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될 점인 거야. 자, 그런 다음에 A, B랑 PQ가 몇 대 몇이래? 지금 11대 13이래. 그러면 표현해볼게. 봐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1대 13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뭐 11K 정도라고 잡으면 얘는 13K 정도라고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계속 또 읽어봅시다.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고,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지금 11대 13이라는 게 준 게 뭘 준 거야? 길이비를 준 게 닮음비 준 거야. 그러니까 닮음비가 11대 13이라는 걸 계속 잘 활용하자는 거지. 그리고 닮았으니까 각들도 다 어떻게 써?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각들도 다 똑같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sin QAR이니까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하면 sin 세타는 지금 13분의 몇이라 그랬어? 5? 얘 13분의 5래. 그럼 얘들아 13, 5 하니까 생각난 숫자 있죠? 10이 생각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0이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 다 됐지? 자, 근데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야? PQ의 값 찾으래. 그럼 PQ의 값 찾으라는 건 지금 PQ의 길이를 표현해놓은 걸 보니까 11K라고 했잖아. 뭐 구하라는 얘기야? K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K라는 애도 내가 도입한 문자긴 하지만 애초에 문제에서 모르는 문자 하나 줬거든? 누구 줬어? A. 그럼 A랑 K 두 개의 문자를 모르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 두 개를 좌표로 표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곡선 위에 점이 지금 누구랑 누가 있었는데? A, B. 그거 표현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생각이 이거죠. 요 A라는 애는 X좌표가 몇이었어? 3의 11제곱이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 X좌표 나니까 이 주황색의 길이도 표현을 해야 돼, 이따가.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뭐야? A의 Y좌표. 요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 만약에 A라는 애가 표현이 됐어. A가 표현이 됐으면은 이제 A에서 B로 얼만큼 가나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렸나 안 그렸나도 되게 중요해. 얼만큼 갔냐? 저거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먼저 이거 해볼게.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얼만큼을 구하게 될 거거든. 근데 얘에 대해서 알려준 정보는 뭐밖에 없냐면 지금 내가 제시받은 정보가 세타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린 저 직각삼각형을 뭔가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도형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도형이라는 건 사실 뭐 어떤 애와 어떤 애로 나타내냐 하면은 우리가 선분이랑 각을 가지고 나타내지. 그렇지? 뭐 쌤이랑 시즌1 공부했던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도형 분석할 때 선분의 길이부터 구하는 게 맞다 그랬어? 각을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랬어? 각을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선분의 길이 같은 경우는 뭐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든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각 같은 경우는 동의각, 엇각, 막곡지각, 뭐 삼각형의 내각이합이 파이 이런 정도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각을 먼저 표현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리고 각을 표현하면서 닮음 같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볼 때도 각을 먼저 표시해야 보기가 좋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각을 알파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 있는 각도 뭐야? 알파죠. 그럼 이쪽의 각은 뭐가 돼? 알파 직각이니까 그렇죠.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돼. 그럼 봐봐. 이게 각을 표현 안 했어도 이쪽의 정보로 요 직각삼각형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얘의 각을 1로 입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 얘네들의 각이 똑같으니까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라는 게 각을 써서 알아도 되고 도형만 보고 알 수도 있어야 돼. 얘네 둘을 더한 게 90도였던 거야 사실은. 그럼 얘가 세타였으니까 이쪽 각은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야 저 각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제 이쪽 각은 뭐가 돼요? 얘가 세타가 되지. 자, 그럼 봐. 13K였어 요 빗변이. 근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있잖아. 하나씩 나타내볼까? 코사인 세타를 써보게 되면 요쪽 길이가 몇이에요? 요 길이가. 얘 12K지.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억양상도 이렇게 푸는 게 맞다는 느낌이 들죠. 몇 K야? 5K, 그치? 5K 맞죠? 그럼 우리가 K를 표현하면은 결국 얼만큼도 아니까 B도 나타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쪽에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잘 봐. 이쪽에서 뭐에 집중을 할 거냐면 요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높이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자. 근데 여기 잘 봐. 이 삼각형이랑 둘이 뭐 했었지? 닮았었지. 근데 지금 내가 닮은 B를 밑변에서만 썼지.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높이잖아. 그럼 높이에 대해서도 닮은 B를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이에 대해서 닮은 B 적용해 볼게. 요 길이를 내가 11L이라고 써볼게. 11L. 그러면 이쪽에서도 높이에 집중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 L이야 이거? 그치? 얘가 13L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네들을 또 어떻게 엮을 수 있나?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게 지금부터 요 생각이 좀 어려워요. 봐.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었잖아. 얘가 중점이지. 그치? 난 지금부터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거든?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가 11L인데 얘가 13L인데 얘가 중점이니까 이걸 얘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면 이 중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는 걸 활용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전체를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설계가 안 되고 사실은 끄적이다가 보면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 끄적이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아까 말했지. 강K 96점 100점 받는 애들은 시험 시간에 진짜 문제 잘 푼 애들이거든. 근데 걔네들이 이걸 시험 시간에 틀렸다는 얘기는 얘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설계가 안 되는 문제여서 그런 거야.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문제일 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각을 좀 더 표현해볼게. 잘 봐봐. 얘 알파야, 얘 세타야. 그럼 얘들아 요 각이 뭐야? 지금 내가 왜 이런 각을 보냐면은 잘 봐.
잘 봐. 13L이랑 11L을 엮고 싶은데 여기 알파 있고 요건 준 거고 얘가 알파니까 이쪽에서도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 써보는 거예요. 그냥 다 써보는 거야. 그럼 얘 알파 세타니까 이쪽 파란색 값 뭐 나오지? 모르면 여기 파이 빼기 알파라고 하고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 알파 빼기 세타가 돼. 근데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알파 직각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을 보니까 얘는 뭐야?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거든. 근데 알파라는 건 내가 도입한 거니까 여기서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지 봐야 돼. 근데 얘네 둘을 더하니까 뭐 나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그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내가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알기 때문에 그 삼각비를 제일 편하게 쓰려면 세타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거냐면 얘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만들어낼 거야. 자,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세타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전체의 빗변이 13L이었어.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0이니까 노란색 길이가 뭐가 되냐면 12L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체가 12L이라는 거는 이게 12L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12L이었는데 얘가 11L이니까 이쪽이 뭐가 돼? 얘가 L이라는 거지. 맞죠? 그럼 이쪽이 뭐가 돼? 얘가 L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관계를 보니까 이렇네. 난 맨 처음에 A랑 K를 가지고 풀라고 했는데 높이를 표현하려고 L이라는 애를 도입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L과 K의 관계식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식이 3개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온 거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문제풀이가 끝난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 A라는 점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A라는 점의 좌표 3의 11제곱 콤마 뭐야? 11L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B라는 점의 좌표도 마저 써볼게. B라는 점의 좌표는 3의 11제곱에다가 A에서 12K만큼 가야 되니까 12K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Y 좌표를 표현해보면 11L에서 LL을 더하니까 13L이 될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곡선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럼 내가 얘를 대입을 하면 11L이라는 애가 로그 A의 3의 11제곱 뭔가 될 것 같죠? 그치? 내가 믿고 가랬잖아. 자, 그럼 여기서 L은 로그 A의 3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점 B를 표현해볼게. 13L을 집어넣으면 13L이라는 애가 로그 A의 3의 11제곱 더하기 12K였어요. 근데 L이 얘였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13이라는 애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 써주면 얘가 로그 A의 3의 13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K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잖아. 근데 얘랑 둘이 어때? 같죠? 그치? 그럼 K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맞아. 계산을 해보니까 12K라는 애는 3의 13제곱에서 3의 11제곱을 빼면 돼. 그럼 얘를 내가 3의 11제곱으로 묶으면 9 빼기 1이니까 얘가 8 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K가 나온 거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대답해주면 풀이가 끝나겠지. 근데 이걸 풀 때 내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맨 처음에 진짜 각 쓸 거 다 썼어. 다 쓰면서 푼 거야. 다.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내가 깔끔하게 좀 정제해서 수업을 한 거고 처음 풀 때는 야 씨 이거 나 안 풀어 솔직하게 말했어 애들한테 안 풀어 갖고 왔는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못 풀면 씨발 은퇴한다 이러고 이제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각을 차례대로 다 썼어요. 다. 근데 내가 아마 맨 처음에 이 직각삼각형 안 그렸으면 못 풀었을 거야. 다 쓰고 여기도 다 쓰고 그런 다음 길이 다 쓴 다음 푼 거야. 길이를 나중에 쓰고 각을 먼저 쓰고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봤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줘. 알겠지? 근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다른 풀이가 또 보이더라고. 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마무리 짓고 야 근데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두 번째 풀이를 얘기를 했었거든. 그것도 한번 들어봐봐. 왜냐면 도형 분석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 들어놓으면 너네들이 공부할 때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자, 일단 아까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A가 있었고 뭐 이렇게 가서 지금 B가 있었고 여기서 X축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렸고 여기에 P, 여기에 Q 그 다음에 여기 수직 이등분선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여기에 R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는 이거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얼만큼 갖는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였잖아. 그리고 아까 썼던 문자를 보면 요게 11K였어. 얘 13K였고 12K였고 5K였고 여기까지는 다 표현했던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줬던 각이 사실 요 세타거든. 그 원래 도형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저 세타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세타를 포함한 삼각형 관찰을 잘해야 돼. 다시 뭘 포함한? 세타를 포함한 삼각형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세타를 포함한 도형을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잖아. 누가 봐도 이거잖아. 근데 이 주황색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의 주황색 삼각형의 두 변이 이등변 삼각형의 각각의 변 아니야?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아까 닮았다며 11대 13으로. 그럼 애초에 여기 둘에 대한 닮은 비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길이 표현을 할 때.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 얘를 11L이라고 하고 얘를 13L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어디가 11L인지 알죠 지금? 여기가 11L이고요. 얘가 13L이야. 근데 이 세타를 활용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세타를 활용하려면 무슨 삼각형이 있어줬을 때 활용이 제일 쉬워?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럼 네가 의도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애들이 수선의 발 잘 못 내려. 왜?
왜? 내릴 데가 없으니까. 그럼 선을 연장할 수도 있어야 돼. 선을 연장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해볼게.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 그럼 뭔가 될 것 같은 게 보여 안 보여? 보여?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나는 이 삼각형에서 높이를 찾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은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 내가 밑변 길이 표현했잖아. 그럼 여기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만 알면 여기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가지고 높이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숫자를 보니까 숫자도 너무 예쁘잖아. 13L, 11L. 그리고 코사인 세타 곱하면 요거 몇 나와? 요거 L 나오죠. L. 그게 13L이니까 요쪽 몇 나와? 요거. 5L. 그럼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5지. 그러면 이제 얘랑 얘도 몇 대 몇이다. 1대 5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맨 처음에 내가 만약에 얘를 11K라고 잡았어. 그럼 절반은 2분의 11이잖아. 근데 이 띠꺼 안 띠꺼? 띠껍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애초에 뭘로 잡아? 22K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22K로 바꾸면 얘가 11K가 되고 얘는 55K가 되고 아까 그 5K랑 12K 둘 다 몇 배씩 해주면 돼? 2배씩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10K가 되고 얘가 24K가 되니까 K랑 A만 가지고 문제 표현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다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이거를 내가 너네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강요는 못 하겠어. 시험장에서 보이면 하는 거고 그리고 거의 요새는 기하를 필수로 좀 이게 수능 공부하는 느낌까지는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도형을 많이 다룰 일이 없거든. 옛날 같아서는 이제 기하에서는 이렇게 선을 연장하고 이런 게 중요해서 애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던 거야. 근데 지금 도형 문제에서 굳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문제 풀 때 이런 걸 해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좀 과감하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풀이도 보여줬다고 보면 돼요. 알겠지? 근데 둘 중에 뭐가 어려운 풀이냐? 제가 어려워요 사실. 얘는 뭔가 이걸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이 수직 2등분을 활용해서 푼다는 것 자체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야. 갑자기 여기 수선별을 왜 내리고 싶어? 그렇지? 아니 왜 내리고 싶다니 아까 설명했잖아. 내리고 싶어야 돼. 알겠죠? 근데 아무튼 쉽지 않다. 오케이? 자 3번 문제는 곡선 하나짜리가 제시가 된 도형 분석 지수로 감소에서는 거의 제일 어려운 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정도 들어가면. 알겠지?